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주변에 나만 유독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 눈빛만 보면 알겠어요. 나를 싫어한다는 게.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웃으면서 얘기하다가도 나만 오면 표정이 굳어요. 인사에도 시큰둥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죠.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 실수했나? 뭐가 문제야?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 있어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해요. 지금부터 그 5가지 행동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다신 혼자 자책하지 않게 될 거예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할 때 당신 뇌는 자동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한 말을 되짚어보고 행동을 분석하고 뭘 잘못했는지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당신의 행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가 문제인 거죠. 당신이 자신감 넘치면 그들은 자기가 자신감 없다는 걸 떠올려요. 당신이 행복해 보이면 자기 불행이 도드라져 보이고 당신이 성공하면 자기 실패가 부각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위협을 느끼면 특정한 패턴을 따라 행동해요. 다들 비슷하게 움직이죠. 한번 알고 나면 즉시 알아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개인적인 게 아니거든요. 비록 그렇게 느껴지더라도요. 첫 번째 패턴은 이거예요. 모두에게는 친절한데 당신에게만 차갑다는 거. 이게 가장 명확한 신호예요. 다른 사람들이랑은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대화하죠. 근데 당신이 나타나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바뀌고 조용해지거나 자리를 떠나요. 당신은 그냥 서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방금 뭐가 일어난 거야? 이게 바로 선택적 적대감이에요. 특정하게 당신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회 불안도 아니고 기분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바로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당신에게 친절하게 구는 건 당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뇌는 당신을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대조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따뜻한데 당신한테만 차갑다는 그 대조, 그게 의도적이에요. 당신이 알아채길 원하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거죠.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을 찾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이런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정을 쫓지 마세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인식하세요. 그들이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요. 이건 당신이 호감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패턴은 미묘하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바로 당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들에게 말을 걸면 딴 데를 봐요.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보지 당신은 안 봐요. 그룹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는 눈을 마주치는데 당신 차례가 되면 시선이 어디론가 가 있죠. 이건 의도적인 회피예요. 눈맞춤은 연결을 만들거든요. 존중의 신호죠.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 듣고 있다는 의미예요. 누군가 당신과 눈을 마주치길 거부한다는 건 그 존중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심리학적 배경이 있어요. 당신을 본다는 건 당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서 당신은 경쟁자니까요. 위협이니까요. 그래서 눈맞춤을 피해서 당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무의식 수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는 눈을 마주치는데 당신하고만 계속 피한다면 그게 위험 신호예요. 말로 하지 않고도 자기가 당신을 싫어한다는 걸 신호로 보내는 거죠. 세 번째 패턴은 직장이나 그룹 환경에서 많이 일어나요. 당신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그들은 무시해요. 반응하지 않고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다가 5분 후에 다른 사람이 거의 똑같은 말을 하면 갑자기 난리예요. 오,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 그렇게 합시다. 당신은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방금 그 말 했는데?
이게 바로 사회적 무효화예요. 당신의 기여, 가치, 존재를 인정하길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당신을 인정하면 당신에게 사회적 점수가 가는데 그들은 당신이 그걸 갖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들 머릿속에서는 당신을 무관한 존재로 만들면 실제로 무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말을 끊고 당신이 한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여도 가치 있다는 걸 알아둬요.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공을 못 받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저도 이런 일 정말 많이 봤어요. 당신이 방안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도 당신한테서 나온 거면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당신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죠. 짜증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눈치 못 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묘하니까요. 근데 당신은 알아요. 매번 느끼거든요. 이게 같은 사람한테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 공간에서 당신의 영향력, 중요성,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거죠. 최악은 이게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별로인가? 내가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건가? 근데 그게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는 거죠.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의 무시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아요. 네 번째 패턴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당신이 없을 때 당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당신 이야기를 하죠. 끔찍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의심의 씨앗을 심을 정도로만요. 글쎄 모르겠어. 좋은 사람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해. 너무 애쓰는 것 같지 않아? 좀 과한 느낌이야. 뭐 그 사람한테는 좋겠지만 난 안 믿겠어. 미묘한 비난, 애매한 비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만요. 이게 평판 사보타지예요. 직접 공격할 수 없어요. 진짜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당신의 평판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작은 의심을 심어서 당신을 의심스럽거나 가식적이거나 애쓰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왜냐고요? 다른 사람들을 당신에게 등 돌리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이 가하는 위협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회적 전략이에요. 위협을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게 만드는 거죠. 교묘한 부분은 당신이 대면하면 그들은 순진한 척해요. 뭐, 난 그런 말 안 했는데. 잘못 들었나 봐. 아니면 비틀어요. 난 사실 당신을 변호했어. 좋은 사람 같다고 했잖아. 근데 그 뒤에 붙인 말은 빼먹는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부분을요. 이런 행동의 문제는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댈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하니까요. 위험 부담이 적죠. 당신의 평판을 손상시키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에 대해 뒤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게 항상 부정적이거나 무시하는 투라면 그게 패턴이에요. 당신에 대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통제하려는 거죠. 보통 중요한 사람들은 이걸 꿰뚫어 보지만 알게 됐을 때는 여전히 상처받아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패턴, 이게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이 눈에 띄게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승진했어요. 목표를 달성했어요. 좋은 소식을 공유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해 주는데 그 사람은 조용하고 뻣뻣하고 불편해해요. 억지로 축하한다는 말은 할 수도 있지만 진심이 안 느껴지죠. 얼굴이 다 말해줘요. 당신을 위해 기뻐하지 않아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성공 원망이에요.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성공 부족을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당신의 행복이 그들의 불행을 부각시키고요. 영감을 받거나 기뻐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나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축하할 수 없어요. 당신의 승리가 자기 패배처럼 느껴지니까요. 실제로는 아닌데도요.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실패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 머릿속에서는 연결돼 있어요. 인생을 경쟁으로 보는 것처럼요. 당신이 이기면 자기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나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디랭귀지에서 알 수 있어요. 억지 미소, 빠른 화제 전환, 갑자기 대화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태도요. 아니면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려요. 오, 괜찮네. 근데 거기서 승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인정하면 자기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직면해야 하니까요. 이게 가장 명확한 신호예요.
그들이 싫어하는 게 당신이 한 행동과 관련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약 당신이 한 일 때문에 화가 났다면 당신의 성공은 영향을 안 줘요. 근데 당신이 누구인지의 위협을 느낀다면 당신의 성공이 그 위협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 당신의 좋은 소식에 계속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건 당신이 잘난 척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좀 슬프기도 해요. 자기 머릿속에 너무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뻐할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 모든 걸 하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돼요. 불안감이에요.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당신의 존재가 위협이 되지 않아요. 당신이 자신감 넘치든 성공했든 행복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 만족하니까요. 근데 누군가 불안하면 당신은 거울이 돼요.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그들이 없는 모든 게 그들에게 반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반사된 모습 보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대신 당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 자신의 두려움, 그들 자신의 실패, 그들 자신의 불행을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그걸 다루는 대신 당신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당신을 문제로 만들죠. 왜냐면 그게 진짜 문제와 마주하는 것보다 쉬우니까요. 그리고 그 진짜 문제는 그들 내면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자기 인생에 진심으로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에너지나 욕구가 없어요. 자기 인생 살기에 너무 바쁘거든요. 자기 성공 쌓고 자기 관계 즐기느라요. 근데 누군가 불행하거나 불안하거나 힘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워져요. 자기가 없는 것,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 자기가 아닌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친절하게 대하거나 더 노력하거나 스스로를 증명해도 이걸 고칠 수 없어요. 당신에 관한 게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적이 없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도움되고 진심인 사람이어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싫어할 이유를 찾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당신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내면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해결할 때까지 당신이 뭘 하든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안 바뀌어요. 그럼 누군가한테서 이런 패턴을 알아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감정적인 입장을 논리로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반감은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이성적인 해결책도 안 통해요. 더 친절하게 대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도 소용없어요. 대면에서 따지는 건 절대 소용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사람은 당신을 안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그들의 반감이 당신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걸 말해줄 때는요. 둘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하기는 쉽지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불안에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방아쇠일 뿐 원인이 아니에요. 이걸 내면화하면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셋째, 계속 당신답게 사세요. 그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들이 신경 쓰인다고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계속 성공하세요. 계속 자신감을 가지세요. 계속 당신 그대로로 나타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안을 달래려고 당신 자신을 바꾸는 순간 당신이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당신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 뭐하러 신경 써요? 그냥 당신이 되세요. 그들이 불편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건 그들이 처리할 문제지 당신 문제가 아니니까요. 누군가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할 때 이 5가지 행동을 찾아보세요. 모두에게는 친절한데 당신에게만 차갑고 눈을 안 마주치고 당신 말을 무시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당신의 성공을 원망해요. 이런 패턴을 보면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당신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불안에 관한 거죠. 명확하게 보이면 더 이상 머릿속을 어지럽히지 않아요. 자신을 의심하는 것도 멈추고요. 고장나지도 않은 걸 고치려는 것도 멈춰요. 그냥 패턴을 인식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유 없이 누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그들에게 당신이 신경 쓴다고 생각할 이유를 주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인간관계 인사이트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